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 아메리카의 강석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민아입니다. 네, 민아 씨. 네. 요즘 우리 사회가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모든 것이 우리 스마트폰이나 그렇지만 인공지능 이걸로 이제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초대하신 분이 네. 이러한 모든 그 4차 산업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서 네. 특별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분을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인 1세 낭만 아인슈타인이다 오, 라고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요. 1965년서부터 미국 국방성 연구소에서 화합물 반도체 연구 및 대학 산업기관의 반도체 연구를 지원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 연구기관의 연구 개발에 지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물리학도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부족한 저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근데 듣던 대로 정말 정정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연세를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박사님? 지금 연세가 92세고 이제 7월 달에 되면 제가 93세가 됩니다. 네. 박사님은 제가 알기로도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 그 많은 공헌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우리 한인 사회에 박사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만해. 예. 그러나 이제 제가 그 호기심 나는 것은 과연 박사님의 그런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그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우리 부모님은 이북에서 태어났고 일제시대 때 네. 넘어왔습니다. 경북 김천으로. 그래서 그 내려온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모금을 하고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 근방에 있는 덕천이라는 데가 제 고향인데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서 백여날 턱 없어서 경찰들이 늘 그 감시를 하고 말하자면 헤라스먼트를 하니까 그래서 이북에서 일제시대 때 경북 김천으로 내려오기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아마 우리 부모님은 덕천에 있을 때보다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립운동을 도와줬으니까 그 제목으로 일제 경찰들한테서 많이 주목을 받고 이래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경북 김천으로 내려와서 왜 김천으로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경북 김천에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우리 삼촌이 더 운명가고 그 교육이 그 정치적인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김천에서 교회를 섬기고 김천 한금도 교회라고 거기서 두 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삼촌이 김천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동안에 그 입헌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김천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 성공한 분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란 것도 경북 김천에서 내가 소학교를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김천에서 갔고 졸업할 때는
그때는 중학교가 4년제 중학교였어요. 일제시대 때는. 그래서 해방했을 때는 1946년에 내가 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라고는 주로 교회 생활, 그 다음에는 중학교, 소학교 이제 다니던 그런 고향인데 40년도 그때는 고등학교제가 없으니까 나는 그 당시에 경성대학 예과라고 했어요. 경성대학 예과에 입학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는 기억이라고는 일제시대 때 우리들이 중학교나 이런 데서 일본 교사들한테 학대당한 그런 기억들이 나고, 우리 중학교 시대 때 그래도 김천중학이라 그러면 한국에서 유일한 사립학교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교사들도 한국에서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중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서 한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네. 정말 저는 그 시대를 겪지 않아서 상상이 되질 않는데요. 일제시대, 또 해방기, 6.25 전쟁까지 해서 좀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그 어린 시절이.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으셨을까라는 그런 또 궁금증이 생겨요, 박사님. 글쎄, 내가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이 아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그때부터 있었나 보지요. 내 학교에서 과목을 택하면 내가 언제든지 클래스에서 1등하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래서 김천중학교 4학년을 졸업할 때는 내가 경북도지사상을 받았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동기가 생겼다는 것은 아마 내 자신의 그 본능이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네, 뭐 별다른 건 없고. 네. 그래서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했으니까. 공부가 재밌으셨던 것 네, 같아요.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 형제들이 있었는데 걔들은 보면 활동을 밖에 활동을 많이 하거나 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나는 집에 들어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그 학업을 그 계속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6.25를 지나면서 그 힘든 과정을 지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캐나다 유학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캐나다 유학이 실현됐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삼촌이네 아주 열렬한 기독교인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 관계로 기독교에 대한 그 학생 운동에 굉장히 큰 관심이 내가 있었어. 그래서 서울대학 다닐 때도 내가 서울대학교 기도학생회장을 했고, 그리고 더구나 그 당시에 굉장히 청년 운동이나 기도학생 운동에 열렬했던 분이 경덕교회의 강은영 목사라고 있었어요. 네. 경덕교회 강은영 목사가 이제 열심히 학생 운동을 하는데 제가 그게 기도학생의 총무로서 제가 강은영 목사님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이 막 끝났을 때 아니에요. 1952년도에 전쟁을 끝났는데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1952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집에서 기도 학생 운동에 내가 간섭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강원영 목사님한테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가나다 선교부에서 알버타 대학에 미국의 가나다의 알버타 주립대학의 기독 학생들이 스튜던트 크리스천 무브먼트 SCM 기독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 못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데리다가 자기들이 스폰서할 테니까 학생들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가나다 선교부에 요청이 왔다고 강원영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강원영 목사 밑에 학생운동을 참여한 사람이 한 3~4명 열렬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3명이 내가 알기에는 3명이 뽑혔어. 추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다 선교부에 그때 선교사 이름들이 스캇 그다음에 프레이자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자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인터뷰하러 가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나 통지를 오기를 내가 선택을 당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나다 선교사들이 나를 뽑아가지고 이제 기독 학생들 스폰서로 가게 가나다가 되겠어요. 그때는 팬 아메리칸이라고 그때는 비행기가 수송하는 큰 비행기들이 있었어요. 팬 아메리카가 군용기인데 거기에다가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김포에서 팬 아메리칸을 타고 이제 우리가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팬 아메리칸을 타고 카나다에 도착하니까 기독 학생들이 마중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저기 이제 인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카나다에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카나다에 와서는 그 기독 학생들이 열심히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또 자기들 기독교 모임들 거기에도 나도 참석하게 되고 또 대학에서 내 대학원에 수학을 할 수 있게 전부 어레인지들을 해줘서 카나다에 있을 때는 제가 원자 핵 물리학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한국의 사장들을 보면 우리 동급생들도 또 물리학을 공부하겠다는 그 친구들은 전부 보면 머리들이 전부 비상한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전부 이론 물리를 많이 했다고. 이론 물리를. 그래서 나는 실험 물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실험 물리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그 카나다에서 무슨 윌슨 클라우드 챔버라고 그 실험실에다가 나를 갖다 집어넣었어.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실험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았거든. 더구나 전쟁 중에서 말이야. 전쟁 중에 기구도 없고 그래서 모든 그 방에 연구실에 들어가 보니까 전기 회로가 말이지 거미줄 같이 둘러나 있고 그래서 막 처음에는 굉장히 떨렸어. 뭐가 스위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든 윌슨 클라우드 챔버 연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원자 핵 물리학을 내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간을 보내고 카나다에서 그리고 55년도에 내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거든.
그때는 선교사들이 거기에 있는 현지에 가나다에 있는 선교사들 선교부에서 말하기를 나한테 한국 같은 사정에서는 석사학위만 있으면 충분히 그 학교 가서 가르칠 수도 있고 공연할 수 있으니까 박사학위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거야. 네. 그래서 그러겠다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한국에 가려면 박사학위를 그렇죠. 받아서 가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로 가나다를 떠나기 한 달 전에 내가 미국에다가 4박의 편지를 해봤다고. 근데 벌써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어. 스칼라시프 어플라이 할 때도 늦었고 학생들 어드미션 하는 것도 늦었고. 근데 마침 신시나티 대학에서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신시나티 주립대학이 있어요. 그게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원조 해줄 때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나다 유학을 마치고 1955년에 이제 신시나티로 들어왔어. 네. 정말 그 일대기가 이렇게 눈에 싹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박사님, 근데 그 시절에는 영어 수업도 딱히 없었을 것 같아요. 영어는 어떻게 배우셨을까요? 그 영어를 네. 영어라는 것은 내가 그 미국 항만 부대 할 때, 그때 어떻게 영어를 해냈는데, 통역을 했는데, 그때 그 통역을 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한 2년간 내가 통역을 했거든요. 아마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도우고. 그래서 카나다에 와서도 그만한 영어 가지고 클래스 이렇게 참여하는 거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기도 캠프에 다니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박사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당시 1950년도에 유학 오신 그 얘기잖아요. 정말 굉장히 힘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요. 그 박사님이 2014년에 어떤 일간지하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믿는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신앙의 모토로 삼고 살아왔다고 하신 기사를 읽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그 마음에 닿는데요. 이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그 많이 받은 사랑을 그동안 또 어떻게 그 사랑을 또 남한테 이렇게 베푸셨는지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실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독교 그 학생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 기독학생회 총무까지 하고 또 기독학생회 운동에 그 강원영 목사뿐 아니라 저 청년 운동을 많이 하신 그 황성수라고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의 청년 운동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지 저는 내 삶의 모토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잊어버리지만은 남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봉사는 영원히 남는다는 말을 알버트 파인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네, 그 말을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미국에서 신시나티 대학으로 와가지고 내가 생각이 한 것이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할 일이 한다면 내가 물론 그
학교 교수나 되고 그럴 텐데 내가 연구 개발을 한다면 핵물리학 가지고는 힘들다. 왜냐하면 핵물리학은 큰 장치가 가속기가 필요하고 이제 여러 그룹이 팀워크가 필요한데 이 고체 물리학, 반도체를 물리학을 하면 내 자신이 혼자라도 움직일 수 있고 기계를 움직일 수 있고 또 앞으로 한국의 산업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이제 반도체 계통으로 내가 바꿨다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갖다 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내가 그 지도 교수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PhD를 맡고 바로 신시나티 대학으로 온 사람인데 굉장히 앰비셔스한 사람이야. 그래서 요즘은 그 진공이라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10 to minus 8 뭐 밀리미터 머큐리 그 정도 하는 거면 뭐 쉽게 되는데 그 당시에서는 그 진공을 말이죠. 얻는다는 것이 굉장한 기술이야. 플러스도 그렇죠. 불러해야 되고 장치를 전부 만들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뭐 시간을 더 소비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반도체로 내가 옮겼다고. 예. 그런데 반도체를 옮겨가지고 이제 내가 한 일이 내가 여기에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미국에 살기로 남아서 생활하기로 했으니까 물론 그때 이제 결혼도 하게 돼서 애들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애들을 다시 데리고 가면 또 걔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가 밟은 것 같이 똑같은 애로를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한국에 못 돌아가는 대신에 내가 한국의 과학계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것이 아마 1980년도에서 84년까지 4년 동안에 내가 미국 공군 반도체 연구실에 책임자로 내가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내 방학을 희생하고 서머마다 여름 방학이 오면 내 방학을 희생하고 그 키스트에 가서 일을 했다. 키스트에. 그때 이제 유니도라고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니도라고 유엔에서 특별히 그 부흥하는 발전하는 나라에다가 그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 있었어요. 네. 유니도에서 나를 서포트 해줬어. 그래서 한국의 키스토에 가서 내가 이제 반도체 연구실에 가서 이제 새로 일어나는 화학물 반도체 그게 내가 전공을 했는데 그걸 하는데 개발하는데 내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1990년도인가 그럴 거야. 그때 내가 이제 한국의 과학계에 봉헌했다는 공로로서 내가 모란장을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 내가 받았다고요. 그때.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원자핵 물리학을 하다가 이제 반도체로 옮긴 배경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그런 욕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교수들,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내 실험실에 한국 교수와
대학원 학생들 올 수 있는, 영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그룹이, 내 반도체 그룹이 한 20명이 되는데 그 중에 7명이 전부 한국계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했다고. 너는 뭐 여기다가 코리안 인스티튜트 대코대지를 설립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그런 농담까지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서울대학 졸업생들이 그때 사방에 와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에다가 우리가 실험 자료를 보내자, 실험 기구를 보내자. 그래서 내가 그 학생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뭐 5불, 10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리대에다가 내가 기구를 사가지고 버클리 익스페리멘탈 키트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내가 한국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물리학과 과장이 이제 내가 가서 만나니까 아유 고맙다고 말이야. 나를 데려가서 양복까지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양복이 이제는 전부 구두 위에 들어갔고. 네. 이렇게 진짜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마음에서인지 그 이후로도 또 후배들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진짜 많은 공헌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은퇴할 연세가 지나셨을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공헌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각 한인 단체장은 물론이고 또 한미장학재단 또 이사장도 역임을 하셨어요. 네. 박사님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공헌을 하시는 그런 이유나 뭐 동기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처음에 캐나다에서 이제 신시나티로 왔을 때는 그때는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작았어요. 네. 그러나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내가 이제 데이턴 오하이오로 공군연구소로 에어로스페이스 리서치 랩이라고, 그때는 기초과학을 미국 국방성에서도 기초과학을 굉장히 장려할 때예요. 네. 그게 들어갔을 때 한국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설치했어요. 네. 그렇게 설치하고, 그때 또 김영삼 대통령이 그 한국 과학 기술센터라는 것을 설치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쿠스코라고 하죠. 코리아 US 사이언스 코퍼레이션 센터. 그에 내가 초대 위원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쿠스코하고 나하고 오에나 디렉터로서 그 펀드를 많이 지원해가지고 한국에서 국제 학회를 열 수 있게 유치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2014년에 네. 노만 빈센 필 그 상을 받으셨죠. 그거는 과학상이 아니고, 네네. 노만 필 상은 그거는 종교단체인데, 종교단체 상인데, 아마 그게 있는 한국인 세크리터리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추천했어. 추천해가지고 그 코미티에서 나를 선택했는데, 이 박윤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전공하는 과학계뿐 아니라 여러 종교단체, 교회나 종교단체에 열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운동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노만 빈센트 어워드를 나한테 추천해서 내가 받게 됐어요.
근데 네. 그 상 내용도 보니까 positive thinking이에요. 포지티브 땡겨. 긍정적인 생각. 예, 그래서 아주 재밌게 네, 저도 네. 봤거든요. 네. 내 자신의 성격이 그러니까 네. 내 자신의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포지티브 하니까 그렇죠. 예.